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절약까지 해서 지출을 잘 관리했다면 자산을 늘려야 되겠죠. 예, 늘리려면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우리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려면 수입을 조금이나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급작스러운 퇴사로 제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육아로 회사 취업은 다시 못하는 상황이었고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참 절실했고 아마 고3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 1%를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연간 이제 12개월이니까 어떻게 되죠? 12%의 상품인 거죠. 이렇게 안전적인 그런 상품이 있다면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그런 상품은 없겠죠. 시간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3가지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돈 관리할 때요, 신용카드니 통장 정리니 이런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또 물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만남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쏟아붓는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만남을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네 축구 엄마니 지인들이니 이런 만남을 하다 보면 시간들이 상당히 그냥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오죠? 그래서 그런 횟수를 좀 줄이시고요.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건 24시간이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포기해야겠죠. 놀 거 다 놀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우선 정리하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초집중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 팁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별로 빼곡히 적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는 거죠. 요거 아마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가계부처럼 시간별로 뭘 했는지 적는 시계부를 제가 적어봤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으로 수다를 떨거나 이런 시간들이 꽤 많고 허투루 보내더라. 시간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해충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 수시로 보지 말기, 새벽 1시 이후에 자지 말기. 왜냐면 이제 늦게 자다 보니까 그 다음날 스케줄 또 다 망치더라고요. 핸드폰에 알람이 오면 아무래도 수시로 보니까 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방해 금지 모드로 딱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또 핸드폰을 자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 1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바쁜지가 중요하다. 무엇에 바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두리스트를 적어 놓지만 그 중에 그날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뽑고요. 그 일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하나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의 목표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결실로 다가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저는 독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있는데 강의를 들으러 나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선택한 방법이었거든요. 매일 밤 책을 읽었더니 연간 80권 가까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효율적인 독서 방법, 또 3가지네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책을 올해 100권 읽을 거야, 50권 읽을 거야 결심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1권 읽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목표를 최대한 잘게 쪼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0페이지의 책이라면 하루에, 그러니까 7일이니까 30페이지 읽어야지 라고 하면 좀 쉽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기다리다 읽고 뭐 짬짬이 읽다 보면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간 몇 권을 읽죠? 52권이나 읽게 되는 거죠. 네, 작은 목표라서 쉽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팁은요. 책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요. 책 한 번 읽어서는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랬어요. 책을 읽으면 무조건 블로그에 서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산이 됐고요. 심지어 제가 책을 쓸 때도 제가 읽은 그런 80권, 100권의 책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자산 이런 키워드를 치면 타타닥 나오게 되죠. 아, 맞아. 그런 뭐 명언이 있었지. 요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쓰시면 좋고, 만약에 뭐 블로그를 안 하신다고 하면 뭐 에버노트나 뭔가 디지털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빛날 자산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팁. 네, 책을 읽고 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관련 책들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우리가 최대한 많은 감각을 쓰면 기억하기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그냥 읽어요. 그러면 감각을 하나만 쓰는 건데 제가 책을 읽고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외우고 싶고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었죠, 말하죠, 제가 다시 듣죠. 여러 가지 감각을 쓰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응용을 했어요. 뭐 친구 만나면 어제 내가 책 읽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단어가 너무 좋더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안 되면은 저희 집에 아들한테 이제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기억하기가 쉬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 수입을 어떻게 창출했느냐, 이것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한 다음에 추가 수입을 어떻게 얻었느냐. 네, 여러분 긱 이코노미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정규직보다요, 이제는 프리랜서식의 비정규적인 그런 시스템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프리랜서로 돈을 잘 벌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SNS예요. 즉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필수인 시대죠. 그런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뭐 몇 년 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뭐 촬영 장비도 잘 모르겠고 편집도 쉽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선뜻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선택했던 게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뭐 유튜브만큼은 아니지만 뭐 아이 간식비 정도 커버할 정도로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왔고요. 제품과 서비스, 뭐 반찬, 옷, 이 옷도 사실 협찬받은 옷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 실력도 늘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내가 정보를 막 올리다 보니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그로 많은 인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뭐 유명 작가, 강사분들을 알게 되었고 강의나 프로젝트도 모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거 모객할 때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수수료가 있나요? 내가 주인이니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죠. 그래서 블로그는 광고 수익 뭐 몇 푼 벌게 해주는 그런 툴이 아니라 세상의 기회와 맞닿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인 셈이죠.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10년 넘게 했으니까 돈 관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엑셀이에요. 네, 엑셀이 딱딱한데 저는 뭐 집에서 막 켜가지고 뭐 어떤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어떤 표도 만들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돈 관리법 재무 코칭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수입을 벌게 되었고, 또 블로그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입을 벌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점은요, 돈 관리든 자기 개발이든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자, 이거 뭘까요? 바로 실행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준비란 없다. 생각과 동시에 실행해라. 실행과 도전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말로 대체하고 싶어요. 시도라는 건 좀 가볍잖아요. 많은 시도 끝에 경험이 켜켜이 쌓이고 그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도 있죠. 실패의 양이 성공의 질을 규정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져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험이라도 억지로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행력을 높여주려고 제가 블로그 시동 걸기와 가계부 쓰기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 오시면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 뭐 80대 어르신도 주식을 한다. 초등학생이 뭐 주식을 해서 1,400만 원 수익을 내서 뭐 강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벌긴 벌었는데 뭔가 공돈 같고 그러다 보니까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아요. 되려 저한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많이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돈 관리 비법만 잘 실행해도 분명히 새는 돈도 많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돈 관리, 자기 개발, 추가 수입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 아니면 내가 조금 요거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라도 바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